알파 에이지 시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요,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는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알파 에이지 시대가요, 꿈이 아니라 현실로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달에 타임지 표지 모델로 이 아이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기사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태어난 이 아이는 142세까지 살 수도 있습니다. 라는 기사였어요. 자, 이제는요,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로 우리의 수명이 연장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유전자 기술, 빅데이터, 나노 기술, 최첨단 이런 과학 기술들이요, 의학 기술과 같이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죠. 그래서 우리의 수명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객님,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질병과 함께 오래 산다는 것일까요? 고객님 생각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요, 질병과 함께 오래 사는, 그만큼 유병기간이 길어진 시대가 알파 에이지 시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건강 수명은 어떨 것 같으세요? 건강 수명과 평균 수명에는요, 기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현재 여성의 평균 수명 86세, 남자는 80세입니다. 그런데 건강 수명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2012년에 65.7세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이 됐는데도요, 66.3세밖에 증가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증가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요, 우리가 오래 사는데 질병과 함께 오래 사는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고객님, 우리나라 현재 100세 이상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현재 100세 이상 인구가요, 5,581명이라고 합니다. 어떠세요? 많게 느껴지십니까? 이 숫자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까요? 멈출까요? 증가할 수밖에 없으시겠죠? 1990년대에는요, 우리나라 100세 이상 인구가 50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가했고요. 100세 이상 인구 중에 누가 많나라고 살펴봤더니 85%는 다 여자였습니다. 우리가 노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남성과 여성, 노후 준비 방법이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성들은 기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준비하셔야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준비하실 때 이거에 빠지지 마셔야 됩니다. 평균 수명의 함정입니다. 평균 수명이라는 말은요, 이 평균 수명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절반이라는 소리예요. 고객님, 평균 수명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을 예상하십니까?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고객님께서 돈 걱정 없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노후가 되려면 우리가 잘 준비하셔야 될 텐데, 노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프레임의 전환이 필요해졌습니다. 과거에는요, 우리가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해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일을 한 다음에 노년기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장을 준비하더라도 이때는요, 70세, 80세 만기만 가져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현재를 보내고 우린 또 미래를 계획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는요, 지금과는 또 다른 라이프 사이클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재도 어떻습니까? 주된 일자리의 근로시간들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은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된 일자리도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소득기간을 더 연장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으실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경제활동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질병이나 사고 이런 위험들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노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은퇴 시기가 늦춰진다 하더라도요, 뒤로 가는 우리의 수명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는 100세가 아니라요, 플러스 알파 시대를 준비하셔야 돼요. 노년기에 보내야 되는 시간은 어떨까요? 유병기간이 훨씬 더 길어졌다라고 같이 연결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만기가 없는 종신보장도 반드시 고객님 확보해놓고 가셔야 되는 시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노후 준비할 때요, 무엇을 고려하셔서 진행하셔야 되냐? 바로 사회 환경 변화도 예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 속에서 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아래는요, 자녀 세대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요, 한참 돈 버는 경제활동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고령 세대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이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자녀 세대 인구는 12.2%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65세 이상 고령 세대 인구는 어떻습니까? 15.7%로요. 인구의 역전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아이 세대와 경제활동 인구는 줄고요. 고령 세대 인구는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사회제도에도 변화를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고객님,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건강보험료는 어떨까요? 이것도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고령 인구들 의료비라든가 장기요양이라든가 이런 복지 혜택들을 한참 받아야 되는 시기인데 이 복지 혜택들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가져가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축소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 나의 노후,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사회나 국가에 대한 책임을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 책임져야 되고요. 각자 도생이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데 노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고객님, 노후가 쇼크가 아니라 축복이 되도록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선순위를 갖고 어떤 기준을 갖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노후 준비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래를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준비하셔야 하는데, 저는 명견만리로 준비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환하게 살펴서요, 멀리 보는 안목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아니라 멀리 보는 미래의 관점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기준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대상을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될 건 누굴까요? 경제활동하는 부모겠죠. 부모의 준비가 끝난다면 누구 준비도 같이 해주셔야 될까요? 자녀의 준비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명견만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자녀 세대에 대한 미래 보장은요, 훌륭한 자산을 마련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노후 의료비가 있고요, 노후 생활비가 있습니다. 이 중에 무엇이 더 우선하겠습니까? 노후 의료비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필요한 자금들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의료비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이 생활비입니다. 생활비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100만 원 쓰던 거 조금 아껴서 70만 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비는요, 조절할 수 없는 금액이어서 의료비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의료비가 됐든 생활자금을 수령하든 비과세 상품과 과세 상품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우선해야 될까요? 앞으로 세금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비과세 우선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보장 기간은 언제까지 필요할까요? 이제는 알파 에이지 시대이기 때문에요. 일부는 종신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어느 시기까지 필요한 정기 보장도 같이 가져가시는데 우선은 저는 종신 보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담아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잘 해놓으셨을 때 고객님의 노후에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준비되는 노후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고객님도 이런 우선순위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잘 준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수로 가져가셔야 되는 내용들은요. 이런 중대한 질병이라든가 수술, 장애 이런 것들은 필수로요. 오랫동안 보장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종신보장으로 하시고 우선보장, 선택보장, 그리고 기타 보장 우선순위에 따라서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핵심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